인공지능은 젊은 사람만 쓰는 기술일까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알아야 인공지능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60대에 은퇴한 뒤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개발자가 되거나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인공지능이라는 도구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평생 가르치는 일을 했던 분은 강의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문서를 정리했던 분은 회의록과 안내문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동네에서 살아온 분은 젊은 사람보다 정확한 지역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런 경험을 대신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초안을 만들고 표현을 쉽게 바꾸는 보조도구입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오늘은 60대 은퇴자가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일을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입을 무조건 보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시간제 업무일 수도 있고 지인의 가게를 돕는 건별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복지관 교육 보조나 지역사회 활동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처음에 봉사나 실습으로 경험을 쌓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고객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만 배우면 누구나 매달 큰 돈을 번다는 광고는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 보조와 원고 정리입니다. 인공지능은 행사 안내문, 가게 소개글, 동호회 소식지, 블로그 글의 초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은 관리비 확인 방법이나 입주민, 민원 대응 경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내용을 제목과 목차가 있는 글로 정리해줍니다. 식당을 오래 운영했던 분은 손님 응대, 식재료 관리, 창업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직 경험이 있는 분은 학습 방법이나 학부모 상담 경험을 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이 만든 문장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도와 가격, 법률, 건강정보, 투자 정보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강의 자료와 교육용 문서 제작입니다. 은퇴 전에 교사, 공무원, 관리자, 기술자, 상담사,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분이라면 남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경험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경험을 교육자료로 만드는 과정이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강의 목차를 만들고 어려운 말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 업무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아파트 경비원이 택배, 분실 민원을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보호자와 의사소통할 때 조심해야 할 표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판단이나 법률 판단처럼 자격이 필요한 내용을 함부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자료 제작은 기관 의뢰나 강사활동, 시간제 교육 보조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자격 요건과 모집 조건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세 번째는 지역정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60대 은퇴자에게 가장 잘 맞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오래 살아온 지역을 직접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전통시장, 시니어가 걷기 좋은 산책길, 계단이 적은 둘레길,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나들이 장소, 무료 문화행사 같은 정보는 실제로 수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글의 제목과 구성, 일정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위치, 언덕의 경사, 버스 환승의 불편함, 쉬어갈 벤치, 가게의 실제 영업 여부는 현장을 아는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7세 은퇴자가 집 근처 둘레길을 직접 걸으며 계단이 적은 구간과 화장실 위치를 기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정리하면 시니어에게 유용한 지역 여행 정보가 됩니다. 이런 활동은 개인 블로그 운영, 지역 행사, 홍보, 소상공인 소개, 주민 모임 소식지 제작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한다고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번역문과 외국어 자료 검수입니다. 인공지능 번역은 빠르지만 문맥을 잘못 이해하거나 표현을 지나치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역, 해외 영업, 관광, 교육, 기술 문서 업무를 했던 분이라면 번역 결과를 확인하는데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축제 홍보문을 외국어로 번역했는데 예약 권장이라는 표현이 예약 필수로 바뀌었다면 방문객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안내문에서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를 잘못 번역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공지능은 문장을 옮길 수 있지만 현장에서 어떤 표현이 오해를 부르는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어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문서, 계약서, 법률문서, 투자자료를 검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인이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 상담과 인공지능 상담 답변 관리입니다. 많은 회사가 반복적인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자동 상담 기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화가 나 있거나 환불 문제처럼 상황이 복잡하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60대 은퇴자는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고령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만들고 인공지능이 틀린 답변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나 보험 상담, 병원 행정, 공공기관 안내 업무를 오래 했던 분은 고객이 어디에서 답답함을 느끼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실제로 중요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 서비스 안내를 돕는 상황이라면 신청 대상과 준비 서류, 운영 시간을 정리하고 개인별 자격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기관 상담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입니다.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재산정보를 공개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회사나 기관에서 승인한 도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름과 연락처를 가린 자료로 작업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시니어 대상 인공지능과 스마트폰 교육 보조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공지능 활용을 배우고 싶어하는 어르신은 많습니다. 하지만 수업 속도가 빠르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교육 보조자는 어디에서 막히는지 이해하고 천천히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으로 질문하는 방법, 글자 크기를 키우는 방법,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 여행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평생학습관, 지역 디지털 교육기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 보조가 유급은 아니며 기관마다 자격과 모집 방식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무료 교육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경험을 쌓은 뒤 시간제 업무를 찾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문서 정리와 회의록 작성 보조입니다. 회사에서 총무, 회계, 행정, 관리, 영업 지원 업무를 했던 분에게 적합합니다. 인공지능은 긴 회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 결정 사항을 정리하고 공지문 초안을 만들고 고객 문의를 종류별로 나누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회의 메모가 길고 복잡하다면 결정된 일, 담당자, 마감일을 구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날짜와 금액이 맞는지는 사람이 다시 확인합니다. 은퇴한 총무 담당자가 작은 회사의 문서 흐름을 정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의마다 담당자와 기한이 빠졌던 문제를 발견하고 인공지능으로 초안을 만든 뒤 확인표를 적용한다면 업무가 훨씬 보기 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문서가 왜 필요한지, 어디에서 누락이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경험입니다. 다만 계약서, 급여자료, 회사 매출 정보, 거래처 연락처는
개인용 인공지능에 함부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여덟 번째는 소상공인 홍보와 온라인 글 관리입니다. 동네 식당, 미용실, 카페, 공방, 숙박업소는 온라인 홍보가 필요하지만 글을 직접 쓰거나 정보를 정리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60대 은퇴자가 가게 소개글, 메뉴 설명, 휴무일 안내, 행사 홍보 문구, 고객 후기 정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계단이 있는지, 주차가 가능한지, 평일에 덜 붐비는 시간이 언제인지처럼 실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고객에게는 화장실 위치, 출입구 경사, 의자 높이, 대중교통 이용 방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의 가게 한 곳을 도와보십시오. 가게 소개글을 작성하고 사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받은 뒤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는지 기록하면 됩니다. 그 다음 건별 작업이나 월 단위 관리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고객을 직접 찾아야 하고 수정 요청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아홉 번째는 인생기록, 자서전, 가족 이야기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거나 부모님과 가족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사람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막상 글을 쓰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린 시절, 직장 생활, 결혼, 자녀 양육, 사업 경험, 은퇴 이후의 삶처럼 시기별로 목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질문을 만들거나 음성으로 말한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고향 마을의 오래된 사진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지역 기록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갈등, 질병, 재산 문제, 실명과 연락처처럼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기록을 공개하기 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공개 범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복지와 생활정보 안내자료 제작, 상담 보조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교통할인 지역, 일자리, 복지관 프로그램, 장기요양 정보는 60대 이후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긴 공고를 쉽게 요약하고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제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답변만 보고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 안내를 확인하고 개인별 자격 판단은 담당기관 상담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병원 행정, 보험 상담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기존 경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이 필요한 전문 상담을 무자격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60대가 인공지능 관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기본 사용법입니다. 글을 입력하고 사진을 올리고 파일을 저장하며 공식 자료를 검색하는 정도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긴 글은 음성 입력을 활용하면 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습관입니다. 그냥 글을 써달라고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한 글인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셋째, 결과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운영시간, 전화번호, 요금, 복지기준, 법률, 건강정보는 공식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고객명단, 회사, 내부자료, 타인의 사진과 글을 함부로 입력하거나 복사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처음부터 큰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고가 강의나 자동 수익 프로그램을 결제하기 전에 무료 교육과 작은 실습으로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많이 하는 실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인공지능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AI가 만든 글에 틀린 정보가 있어도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직업 이름만 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처음부터 모든 도구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글쓰기 도구 하나와 문서 정리 방법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작은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자신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해도 고객 상담, 회계, 관리, 교육, 지역 정보 경험은 충분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수입 광고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으로 월 500만 원을 번다거나 교육비만 내면 취업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계약과 실제 수익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30일 동안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째 주에는 자신의 경험과 관심사를 적어 보십시오. 오래 했던 일, 주변 사람이 자주 물어보는 내용, 잘 아는 지역, 글쓰기와 상담 중 편한 일을 구분합니다. 둘째 주에는 인공지능 도구 하나만 사용해 작은 작업을 해보십시오. 자기소개문, 동네 산책길 소개글, 복지관 행사 안내문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셋째 주에는 실제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가족이나 지인, 동호회 회원, 작은 가게 사장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틀렸는지 물어봅니다. 넷째 주에는 결과를 기록하십시오. 행사 안내문에서 신청 기간과 장소를 구분했다거나 가게 소개글에 실제 영업시간과 주차 정보를 추가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쌓인 결과물이 나중에 자신의 경험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처음부터 멋진 이력서나 전문 용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2세 전직 교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너무 작고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그는 직접 수업을 들어본 뒤 화면을 크게 보여주고 단계마다 한 문장씩 설명하는 자료로 수정했습니다. 이 경우 경쟁력은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의 눈높이를 이해하고 자료를 개선한 경험입니다. 또 66세 전직 영업관리자가 지역 상점 3곳의 고객 문의를 정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전화 문의를 영업시간, 주차, 예약, 환불로 나누고 인공지능으로 답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가게별로 실제 운영 방식을 확인해 수정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핵심은 질문을 분류하고 고객이 헷갈리는 지점을 찾아낸 능력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기술보다 자신감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배우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미루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빠르게 버튼을 누르는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고 틀린 부분을 찾아내고 약속한 날짜에 결과물을 전달하는 태도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60대에게는 이미 오랜 경험과 책임감, 사람을 상대해온 시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경험을 새롭게 활용하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모집 기관이 다르고 건강 상태와 컴퓨터 사용 능력, 기존 경력에 따라 가능한 일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정규직이나 큰 수입만 기대하기보다 시간제, 건별 작업, 교육, 보조, 지역사회 활동처럼 작은 기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기관의 모집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10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쓰기 보조와 원고 정리, 강의 자료 제작, 지역 정보 콘텐츠, 번역 검수, 고객 상담 관리 시니어, 교육 보조, 문서와 회의록 정리, 소상공인 홍보, 인생기록 정리, 복지와 생활정보 안내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일은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해봤던 경험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교직 경험이 있다면 교육과 자료 제작부터 시작하십시오. 행정 경험이 있다면 문서 정리와 생활정보 안내가 좋습니다. 상담 경험이 있다면 고객 응대와 답변 검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행과 지역에 관심이 많다면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지역 정보 콘텐츠를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회사 자료는 함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글과 사진은 저작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수익과 취업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0대의 경쟁력은 인공지능 그 자체가 아닙니다. 경험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작은 작업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동네 산책길 안내문 한 장, 지인 가게에 소개글 한 편, 복지관 행사 안내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결과물이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교직 행정, 회계, 영업 상담자, 영업, 여행 지역 활동 등 기존 경력과 관심 분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AI와 연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업무를 다음 콘텐츠에서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단, 고수익 보장 광고는 주의하시고 개인정보와 회사 자료는 AI에 함부로 입력하지 마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머니핏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